여러분, 최근 나이키 실적 보셨나요? EPS도 예상치 상회, 매출도 예상치 상회. 숫자만 보면 괜찮은데 3분기 실적 발표 다음날 주가는 마이너스 15% 폭락했습니다. 나이키는 현재 10년 전 주가로 회귀한 상태인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이유를 완전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이키에 직접 투자하고 있고 오늘 이 영상은 제가 직접 쓴 블로그 포스팅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지난 2분기 때 경영진이 제시했던 3분기 가이던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한 자릿수 초반 감소를 예상했고 총 이익률은 174에서 225bps 하락을 예고했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매출은 113억 달러로 전년 대비 보합권으로 환율 효과를 빼면 마이너스 3%지만 시장 예상치인 112.3억 달러는 상회했습니다. 총이익률은 예상보다 선방해서 마이너스 130bps 하락을 했고 마진율 40.2%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북미는 3% 성장을 했으며 특히 도매 쪽이 11% 성장하며 2년 만에 전 채널 동시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중국은 마이너스 10% 역성장을 했는데 2분기 가이던스에서도 중국의 역성장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한 만큼 마이너스 10%의 역성장이 그리 놀란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표로 요약하자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가이던스에 부합하거나 일부 상회한 결과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발표 직후 나이키는 왜 15% 빠진 걸까요? 투자자들이 실망한 건 이번 분기 성적이 아닙니다. 앞으로에 대한 가시성 부족이 문제였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컨버스의 급락입니다. 컨버스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37% 급감했으며 브랜드 리셋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도된 감소라고는 하나 체감 충격은 상당합니다. 숫자 자체가 투자 심리를 짓누르기에 충분했습니다. 둘째는 4분기 중국 가이던스 때문입니다. 경영진은 4분기 중국 매출이 약 20% 급감할 것이라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시장 정화를 위한 의도적인 재고 조절이라고 설명했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중국 불확실성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혔습니다. 셋째는 CEO의 솔직한 인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엘리엇 힐 CEO는 나이키의 부활이 아직 중간 지점에 있으며 이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원래 경영진의 초기 메시지는 2026년 하반기부터 턴어라운드를 기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점이 2027년으로 다시 밀렸습니다. 시장은 이를 또 다른 기대 후퇴로 해석했고 그 결과가 15% 폭락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번엔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매출이 아니라 지역별 영업이익 구조를 보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북미는 매출이 3%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EBIT이 11% 감소했습니다. 원인은 관세입니다. 관세가 단독으로 EBIT 마진을 650bps나 끌어내렸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관세가 없었다면 북미는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개선되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중국은 오히려 반전이 있는데 매출은 10% 감소했지만 EBIT은 11% 증가했습니다. 재고 손실 준비금이 대폭 줄었고 직영점이 플러스 전환되면서 수익성이 매출보다 먼저 회복되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목해야 할 데이터입니다. 전사합계 EBIT은 23% 감소했는데 주원인은 2억 3천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구조조정 비용과 북미 관세 영향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거하면 실질적인 수익 구조 훼손은 제한적이었습니다. 4분기 가이던스를 보면 경영진의 전략 방향이 명확하게 읽히는데 매출은 전년 대비 2에서 4% 감소 예상을 했고 매출 총이익률은 25에서 75bps 하락으로 3분기보다 하락폭이 크게 축소됩니다. SG&A는 전년 수준이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이겁니다. 매출 회복은 아직 때가 아니고 대신 이익률 하락폭을 줄이고 비용을 통제해서 27년도에 반등을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경영진은 2027 회계연도 2분기부터 총 이익률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시점에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는데 첫 번째는 관세 영향 희석과 저수익 제품 정리 완료, 두 번째는 스포츠 오펜스팀의 신제품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시기, 세 번째는 이번 구조조정 비용 절감 효과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하자면 러닝 제품군은 3분기 연속으로 20% 이상 성장 중입니다. 나이키 마인드는 전 세계 완판에 200만 명 사전 등록을 기록했고요. 브랜드 파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근거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결론입니다. 보유를 유지할 근거는 이렇습니다. 나이키는 현재 8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당 지급과 자사주 매입을 지속할 수 있는 재무 체력이 있습니다. 중국 수익성 회복 신호와 북미 도매 정상화 러닝 부문의 지속 성장, 그리고 2027년 봄 세 가지 변수가 동시에 맞물리는 구조적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비중 축소 또는 매도를 고려해야 할 조건은 이렇습니다. 2027년 턴어라운드 과정이 또다시 지연되거나 가을에 예정된 인베스터 데이에서 혁신 제품과 장기 가이던스를 시장에 납득시키지 못할 경우입니다. 또한 중국 리스크가 경영진 예상보다 더 길게 이어질 경우도 해당됩니다. 저도 나이키 주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CEO가 타임라인을 한 번 더 뒤로 민 것은 신뢰에 분명히 금이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26년 하반기가 병목점이라고 했고 이제는 27년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영진이 제시한 2027년 반등 시나리오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니라 중국 수익성 회복 신호와 도매 정상화,
그리고 러닝 부문 성장이라는 데이터 기반의 판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키 26년도 3분기 실적을 가이던스 대비 결과부터 지역별 수익 구조, 4분기 전망, 그리고 투자 결론까지 짚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나이키를 보유 중이신 분들 현재 포지션 유지하실 건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투자 판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적 분석 영상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